검찰 해체의 흑막 이거였나? 조작 기소 TF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일단 민주당이 이제 검찰청을 완전히 공중분해해서 공소청 그리고 뭐 중수청, 중대수사청 이렇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 법안을 제출을 해놨죠. 그리고 이거를 막 무대포로 막 앞장서는 정청래하고 박찬대는 추석까지 전부 다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을 완전히 해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가 약간 속도 조절론을 좀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과하다.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정성호가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검찰 이 개혁,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 뭐 검찰 해체죠. 그것을 뭐 신속히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자기가 메모한 게 언론에 포착이 되고 했죠. 그거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보여줬느냐 하면은 바로 그 전날인가요?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찬대하고 정청래의 말에 힘을 실어줬죠. 추석쯤 되면은 검찰 개혁의 얼개는 엮일 수 있을 것이다. 딱 그 말을 하고 나서 정성호가 속도 말로 깨갱 해가지고 거기 이제 쫓아가는 법무부 장관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거기 쫓아가는 자, 그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이재명이 속도 조절론,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론을 무시하고 서둘까? 다 그게 본인의 재판이 있을 거와 관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판이 있을 거도 재판이 있을 거고 지금 공범들 뭐 이화영, 김용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람이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죠. 나 사면 안 해주면은 이화영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나 사면 안 해주면은 김용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으니까는 빨리 대법원에 압력 넣어서 나 무죄 취집 하기 한송 안 해주면 불겠다. 뭘? 이화영은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김용은 본인이 구속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자금법인데 그것은 이재명의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을 대장동에서 끌어썼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자, 그걸 불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지금 빨리 이 사건을 없애버려야 되면은 일단 검찰이 정치검찰이라서 모든 걸 조작을 했다. 그래서 당신들은 검찰은 해체돼야 돼. 자, 여기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그 이화영이나 김용과 입이 열릴지 모르고 또 이재명의 재판도 사실상 추지정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되어 있지만은 상황 변화가 있으면 충분히 다시 열릴 수도 있는 그런 그 시한폭탄 같은 것이죠. 그러니 하루빨리 이 사건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 전에는 이재명이 만에 하나 당선되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예 사건 자체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뭐 헌법 84조 논란 이것이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마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검찰이 전부 조작했다. 그래서 검찰에 다 떠넘겨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없애버리려면 형사소송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었죠. 뭐냐면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 중지법인데 그것은 엄청난 역풍이 불 수가 있고 또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위헌 법률 심판을 헌재에 가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소 취소.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의 그 수사 지휘권이 있는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인해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취소를 하는 거. 아예 그 공소를 취소를 해버려서 재판을 없애버리는 거. 그런데 이거는 1심 판결 나기 전에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1심 판결에 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위정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적용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직권남용이나 위헌 소지가 있다. 사실상 현직에 있으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나중에 불거지면 이것은 탄핵거리가 되죠. 대통령 탄핵 그 사유가 되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을 했으면은. 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러면은 이 검찰
이제 어차피 없애질 검찰 본인들이 다 장악을 했죠. 그때 윤석열 정부 때 다 삭감됐던 그 특활비, 특경비까지 다 이번에 다시 배정을 해줬죠. 이제 자기들이 장악을 했으니까는 검찰 특활비도 다시 다 원상 회복시켜줬습니다. 그 대통령실 특활비만 원상 회복시킨 게 아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때는 다 깎아놓고 41억 원 원상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도 원상 회복시켜놨죠. 이런 데 이제 써먹으려고 자기들이 장악을 했으니까는. 자, 그래서 아예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몰아붙이면서 그것을 또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 이유로 삼으려는 그런 계획이 오늘 딱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늘 한 두어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고 대표 직무 대행을 하고 있죠. 김병기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딱 이름을 적시를 합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재명의 공범들도 구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계속 뉴스에도 나오죠.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이화영과 김용이 입을 열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과 김용이 사면을 요구를 하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협박이다. 이렇게 논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제 공범들도 같이 구해야 되니까 김병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여왔다. 자, 야당 정치인들까지 집어넣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이 자기들이 검찰 자체적으로 조작 수사 같은 폐섭을 했다는 것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를 설치를 하라. 검찰의 이 조작 수사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을 향해서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정치검찰이 만든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 해제하라. 검찰이 살아남으려면은 너희들이 전부 다 그냥 이실직고 해. 그냥 검찰이 다 사건 조작했다고 이야기해. 너희들이 테이프를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이미 검찰 수뇌부를 다 바꾸고 나서 지금 하는 거죠. 심우정 쫓아내고 나서.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겁니다. 이제 검찰에서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독립기구. 그러니까 뭐 제3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든지. 그리고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달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 수사했어. 조작 수사하고 조작 기소했어. 이래서 전부 다 너희들이 다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은 이제 명예를 회복시켜줘. 그리고 이재명과 공범들, 종범들, 이하영, 김용을 비롯해서 그렇게 되면 이하영, 김용만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다. 백현동 김인섭 씨 있죠. 김인섭 씨도 나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 지금 대법원에서 5년 확정 판결 받고 복역 중인데 이게 이재명은 계속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 김인섭의 로비가 아니었다. 그런데 김인섭은 로비를 했다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무슨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에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을 했다. 옹벽 아파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김인섭이 이게 뭐야?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하영을 사면해주고 나는 안 해줘? 그럼 또 다른 폭로할 거리가 많이 있겠죠. 성남에서 같이 활동을 많이 했고 이재명의 선대위원장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죠. 김민배 대장동 일당 중에서도 특히 김민배 이재명의 420몇 억인가 저수지 대장동에 저수지를 만들어놨다. 돈의 저수지죠.
그런 것, 그러니까 그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분 것이다 하는 그거, 그 부분도 폭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재명은 본인과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 여기도 정진상이 또 있죠. 성남FC 후원금 정진상.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대북 송금, 법인카드는 뭐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법인카드도 뭐 그렇게 또 몰아붙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건 조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뿐이 아니고 이제 측근들까지 전부 다 면죄부를 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이 바뀐 거죠. 그 전략을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축출을 하고 이 좌파 성향의 검사들을 포스트에, 주요 포스트에 다 포진을 시킨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김병기가 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하겠다. 결국은 제도화라는 것이 이 검찰 개혁을 포장한 그 검찰 해체고, 또 그 명분으로 이재명과 지금 측근들이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재명과 측근들의 이 재판을 다 털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을 구체화, 노골화하겠다는 그 선언이 바로 오늘 김병기가 이야기했던 독립기구 설치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장단을 맞춰서, 또 이거는 이제 검찰 쪽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한 거고, 여기 이제 장단을 맞춰줘야 되죠. 민주당 안에서 장단을 맞춰야 되는데 그 장단까지 오늘 같이 맞춰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손바닥을 마주쳐야지 지금 손뼉이 나듯이, 손바닥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김병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이 오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이거를 당 차원에서 다 출범을 벌써 시켰습니다. 미리 다 짜놓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진행을 하는 거죠. 뭐를 신호탄으로 했나? 이재명이 기자회견하면서 추석 전 완수. 불안하겠죠. 이재명 본인이 불안하죠. 본인의 재판도 그렇지만은 자꾸 공범들, 옛 신복들, 이하영, 김용희 막 뭐 협박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추석 전 한 2개월 내에 다 해버리잖아. 거기 이제 지침을 내리니까 이게 본격화되는 겁니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출범식을 했는데, TF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으로 뭐 허영 원내 정책 수대표,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참석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대로 뭐 뭘 모르죠. 여기에 들어간 멤버가 누구냐? 최기상, 양부남, 이건태, 김기표. 양부남, 이건태, 김기표는 바로 이재명의 변호사들입니다. 이재명 변론해주고 금배지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여기에 핵심으로 갖다 박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을 시키려고 공천 줘가지고 배지 달게 만들어줬죠. 지금 그걸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9월 내 검찰개혁 입법 이 목표로 해가지고 모레 법사위 공청회 열고, 또 당 내에 또 검찰개혁 TF를 또 만들어서 밀어붙인다. 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